빅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오늘도 빅텍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모든 시선이 방산 섹터로 쏠린 가운데 그 중심에서 상한가라는 화려한 기공식을 알린 종목이 있죠. 바로 빅텍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란 타격 발언으로 평화의 설계도가 찢겨나가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방어벽을 세울 수 있는 방산주로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럼 단순히 뉴스로 움직이는 단기 테마일까요? 오늘 이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와 빅텍이 그리는 무인체계라는 거대한 미래 건설 현장을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가장 불안할 때 빅텍이 가장 강하게 솟구치는 역설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종전이라는 가설물을 무너뜨리자 투자자들은 가장 확실한 방어선인 방산주로 대피한 것이죠. 왜 다들 이 급등을 단순한 불기둥으로만 보고 있을까요? 이번 상한가는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빅텍이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무인 자율주행이라는 차세대 방산 인프라의 가치가 시장 전면에 드러나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3차원 라이다 기술이 왜 방산의 게임 체인저인가? 둘째, 군용 무인 차량과 드론을 잇는 자율주행 플랫폼의 설계도는 얼마나 구체적인가? 셋째, 방산을 넘어 민수용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라는 거대한 신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3년 뒤 무인 전쟁 시대의 표준을 미리 산다는 마음으로 첫 번째 핵심 공정인 라이다 기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이 라이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빅텍은 그동안 외산에 의존하던 32채널 3차원 라이다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며 센서 기술의 주권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무인 무기체계라는 거대한 건물을 올리기 위한 가장 정밀한 설계 도면을 손에 쥐었다는 뜻이죠. 영하의 추위와 고온의 전장 환경에서도 끄떡없는 이 라이다는 빅텍이 그리는 방산 인프라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입니다. 빅텍의 라이다 기술이 왜 무서운 확장성을 가질까요? 이 센서가 드론, 무인 차량, 심지어 해상의 무인 수상전까지 모든 무인 플랫폼의 배관을 연결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킬로미터급 정밀 탐색 라이다 개발 협약을 맺은 것은 빅텍이 단순한 부품사를 넘어 무인체계의 총괄 설계자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죠.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쟁의 방식이 인간에서 기계로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에서 빅텍은 가장 수익성 높은 보급로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빅텍이 닦아놓은 방산용 라이다 도로가 민수용 자율주행 시장이라는 거대 신도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군 비행장 내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된 기술은 곧 민간 공항,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자율주행 셔틀의 안전을 책임지는 신경망이 될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빅텍은 이제 지정학적 위기 때만 오르는 테마주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공급하는 플랫폼 플레이어로 재건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빅텍의 경쟁력은 단순히 센서 하나에 머물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전자전 시스템과 군용 통신 장비의 노하우를 라이다 기술과 결합해 하나의 유기적인 방어, 성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아무 건설사나 흉내낼 수 없는 이 통합 설계 능력은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해자가 됩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국방 인프라 시장에서 빅텍이 그리는 설계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빅텍이라는 건물의 1층이 비로소 시장에 공개되었으며 그 위로 쌓아 올릴 무인체계라는 고층 타워의 가치를 투자자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미래 전장의 표준을 설계하는 기업의 지분을 지금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정학적 안개가 걷히고 나면 빅텍은 이미 테마주라는 낡은 옷을 벗고 기술주라는 화려한 외벽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라이다 국산화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실질적인 수익 배관을 확장하는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외산 부품을 대체하며 원가율을 획기적으로 낮췄고 이제는 K방산의 흐름을 타고 해외 시장이라는 더 큰 현장으로 보급로를 뚫고 있죠. 특정 지역의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전 세계적인 무인 장비 수요는 늘어날 것이며 빅텍의 수익 엔진은 그만큼 더 빠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방산 기업이 아닌 빅텍이어야 할까요? 전통적인 활용 무기가 아닌 4차 산업의 핵심인
눈과 귀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드론 위협을 막는 안티드론 솔루션부터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플랫폼까지 빅텍이 가진 기술은 현대전의 가장 아픈 곳을 긁어주는 맞춤형 설계도입니다. 위기에는 방패가 되고 평시에는 성장의 열쇠가 되는 빅텍.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리스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방산 사업은 정부의 국방 예산이라는 거대한 하중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이 바뀌거나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빅텍의 건설 현장이 멈춰버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빅텍은 이미 민수용 자율주행과 보안시장이라는 이중골조를 세우고 있어 정책의 안개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두었습니다. 단기적인 지연은 있을 수 있어도 성장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라이다 시장에 쏟아붓는 자본의 파고는 어떨까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끊임없는 연구개발이라는 보수공사가 필수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텍을 주목하는 이유는 군용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력은 일반 민수기업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콘크리트 성벽과 같기 때문입니다. 리스크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이를 이겨내고 더 정밀한 센서를 만들어낼 기초 체력이 빅텍에게는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정학적 위기는 빅텍에게 어떤 의미인가? 무너진 종전 기대감이 방산 인프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둘째, 기술적 실체는 무엇인가? 국내 최초 국산화한 3차원 라이다가 무인 체계의 핵심 눈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방산을 넘어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라는 거대 신도시의 표준 설계자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빅텍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해상무인 체계의 실전 배치 소식과 함께 민수용 자율주행 플랫폼의 본격적인 공급 계약 준공식입니다. 이 두 가지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빅텍의 주가는 테마주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기술주로서의 새로운 고점을 향해 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기 속에 숨겨진 성장의 설계도를 발견하는 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빅텍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